한 분의 연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동요사보는 금강경 19분 연구 발표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서정환 교수님, 정복석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이제 세 분이신데요. 예, 오늘 먼저 발표해 주실 서정환 교수님입니다. 서정환 교수님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동대학에서 소아과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소아 내시경학회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시면서 대한 소아 소화기 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여러 논문과 업적이 탁월하셔가지고 여러 번 신문 기사에 나와서 본인에 관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나셨는데요. 환자들로부터 많은 어떤 칭찬과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환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의사로 좀 많이 주위에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업적으로 좀 탁월하셔가지고 의화여대 교수팀으로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뷰나 각종 어떤 공공방송에서 전문성 인정받아가지고 또한 인터뷰도 많이 좀 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좀 모유 수유의 좋은 점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모유를 먹은 아이도 비만 발생 위험도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유의 고단백 성분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모유는 성분이 아기가 자람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근데 분유는 항상 고단백이에요. 모유에 비하면 굉장히 단백질이 많거든요. 분유는 젖병으로 먹기 때문에 모유를 먹을 때보다 얼마 전에 정부가 당뇨와 비만의 주범인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시는 음료가 너무 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제품은 콜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박현숙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어린이 음료 진열대입니다.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로 포장돼 있고 소형 장난감을 끼워주기도 합니다. 얘들은 음료 맛보다는 그림 때문에 자꾸 사달라고 조르니까 마셔보면 좀 달잖아요. 그래서 조금 꺼리죠. 상위 6개 제품은 막대사탕 2개 이상의 당분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습관이 든다는 거. 피곤할 때마다 단 것을 먹게 되고 비만이 오게 되고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 벌써 취약하게 되는 거죠. 이유식은 물론 심지어 뱃속 폐하 때부터 산모가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아이들이 단맛에 길들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요. 법당에서는 오히려 더 대단하신 점이 법당에서는 조금도 그런 티를 안 내시면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분은 이제 정복석 선생님이십니다. 정복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80년도에 대우그룹에 입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부터 포스코 건설에 근무하셨고 2012년도부터 얼마 전까지 포스코 건설 폴란드 지사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법당에 나오기 전에 폴란드에 계시면서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폴란드에서 큰 공사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크라코프시에 있는 폐기물 발전소입니다. 이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금의 발전소인데요. 해외 유세 건설업체들과 경쟁해가지고 당당히 그걸 수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주받은 거에 대한 공사를 맡은 바 책임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납기 내 이상 없이 완료되어가지고 폴란드 내에서도 한국인의 건설 기술을 많이 알리고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김은희 강사님입니다. 김은희 강사님은 IT 전문 교육 강사로서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저희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내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본인 스스로가 강사 역할만 충실하려고 하셨는데 법사님과의 만남과 점검을 통해서 강사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책도 내고 IT 전문 분야의 책도 내고 더 나아가 CEO 역할도 한 정도까지 능력이 성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수의 공공기관 강사한테 주는 우수 강사상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그동안 열심히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도반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신신한 내용을 발표하시고 준비하셨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안 보는 화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세 사람이 그 법사님의 그 지도로 연구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이전까지는 고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언변사수와 수첩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했는데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무려 그 사람의 수행 발표를 4번이나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좋았지만은 이번엔 그 김효성 씨 광주 전남 지부 기자협회장 되신 분의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그 공부 시간에도 읽고 그냥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어요. 포스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트 버틀러하고 나오는 비비안 리하고 나오는 그 포스터를 좋아하는데 영화는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은 그 감동이 사라질까봐 차마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 안 읽고 영화만 봐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책하고 소설하고 같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저건 소설에선 이랬는데 이런 대목이 좋았는데 영화에선 그 대목이 빠졌어. 내가 좋아하는 대목인데.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영화만 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화만 보고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발표가 약간 사실과 다른 점도 있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해야 돼서 그런 점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니까 수도에는 틀린 답이 없잖아요. 단지 그 가는 길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건데 또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러시면은 그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법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끝나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효성 선생님의 그 동영상인데요. 그 제목이 사실은 뭐 난제는 없다는데 김효성 선생님께서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면 난제는 없다. 이렇게 제목을 멋있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한번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김은희 보살님이 진행하시고 정복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이 있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주 방송국으로 온 지 벌써 4년여.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리 고향이라 하지만 썩 즐겁지만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자리 잡아가고 있네. 아침 인터뷰 생방송도 잘 되고 있고 직장 생활도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애들 엄마도 스스로 안정된 것 같고 선지식을 뵙고 금강경을 공부한 뒤로는 더욱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있다. 이 모두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한 것이다. 선지식의 은혜 감사한다. 선배, 올해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 선거가 있는데 한번 출마해보는 건 어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대장 그거 꽤 좋아.
끝나면 당연직으로 전국 기자협회 부회장으로 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떨어지면 회사에서 더 힘들 텐데. 거기다 선거 자금도 만만치 않을걸? 협회장이라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상대는 2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주위 평판도 괜찮고. 그래도 출마해봐. 아니야,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 할까 말까. 그렇지. 출마해도 괜찮은지 선지식에 여쭤보자. 옳지. 이메일을 먼저 보내볼까? 법사님 회신이 도착했구나. 아마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맞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그 일이 마음 닦는 데 도움이 되거나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이번 아니면 출마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주말까지 공부해보고 직접 선지식께 여쭤봐야겠다. 목사님, 아무래도 협회장 일이 마음을 닦는 데 도움이 되거나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꾸 원을 세워보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사실은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럼 협회장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 밝아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하는 원을 세우세요. 이런 마음이라면 당선은 말할 것도 없고 협회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오만해지고 권력을 탐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은 일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방송 후배관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협회장을 하면 금강경 연수원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한많은 사람을 대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처님 시봉한다. 불교에 기여를 하겠다. 나아가서 금강경 연수원처럼 인재나 영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아니면 내가 마음 닦는 데 힘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후보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세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출마한다고? 상대 후보가 막강한데 괜찮겠나? 부장님, 왜 출마하시게요? 지금 잘 나가고 좋은데 안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텐데요. 그 리스크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괜히 출마해 나간다고 했나? 아니야. 선지식께서 안 된다, 못한다 이 생각을 다 바치라고 하셨지. 가르쳐 주신 대로 원을 세우자. 협회장에 당선돼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금강경 연수원 건립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라. 현재는 조직도 자금도 후원자도 없지만 새벽부터 고생하는 경찰서 취재 신입 기자들을 먼저 격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 김 부장, 이거 참 선거에서 자네 소문이 안 좋아. 이것 좀 보게. 참, 내가 왜 취재 경험이 없어? 20년 경력인데 대인관계가 안 좋다고? 일부 후배와 불편함은 있지만 대부분은 좋게 지내고 있는데 뭐 그룹 회장이 도와줘?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거 참... 그래 일절 반응하지 말자. 적어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벌써 새벽 2시네. 회사 일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러면서까지 출마를 해야 하나? 될까 안 될까? 힘들다. 그래, 바로 이 마음 궁리하고 흔들리는 이 마음이 문제다. 힘들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전부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바치세요. 이 마음 잘 바쳐서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바라. 부장님, 이번에 저희끼리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콘티를 짜고 있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던데요. 정말 고마워. 자네들이 있으니 힘이 나는데? 부장님, 이번에 A기업에서 선거 자금을 후원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데서 도와주네. 협회장에 당선돼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바람. 여기까지 오니 이제는 힘든지도 모르겠군.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할 뿐. 이번 협회장 누가 될까? 아무래도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김 후보 의욕만으로 되겠어? 선거는 돈이야. 김 후보는 후배들이 SNS 홍보도 하고 자발적으로 돕는 걸 보면 대인관계도 좋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 않나? 처음에는 3대7로 불리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초반 3대7로 불리하다 하더니 오히려 7대3으로 당선되었네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예상과 달리 압도적으로 선거를 이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제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자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 기자협회도 기여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김 회장님 멋져요. 나는 개인적인 일은 선지식의 가르침과 금강경 공부로 풀었어도 이런 선거일까지 적용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라더니 기륭화복 상하대지가 정말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그동안 불자라고 하였으나 선지식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다 헛것이라는 팔마대사의 말씀이 실감하는구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혼자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큰 화면을 띄우고 많은 분들과 같이 보니까 또 이제 좀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김효성 선생님의 수행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각색을 해봤고요. 그 내용이 이번에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사례가 되죠. 여태까지 보였던 거는 실사례라기보다는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그만큼 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 수행 발표를 하고 나서 그 2부 목표에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큰 테마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심과 공경심, 그리고 난제 해법,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김효성 선생님의 수행 발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신심과 공경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동영상을 열심히 감상을 해주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김효성 선생님께서 원래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협회장이라는 거는 그때 살면서 생각을 안 해보셨던 일인데 그거를 결론은 일을 했고 이제 하고자 선거에 출마를 했고
협회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느낀 어떤 소감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행 발표를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떠신지요? 그 보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어떠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네. 선생님의 발표를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요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제게도 처음에 제가 난제를 안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 마음은 바뀌어가는데 현실은 변화가 없으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막 마음이 분별심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김효성 선생님이 꾸준히 법사님 말씀만 믿고 밀고 나가신 부분에서 저도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지금 좀 많이 현실도 변화가 왔어요. 네. 저도 이제 수행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보살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바뀐 걸 보면 이게 수행 발표의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소감 말씀해보고 싶은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또 선생님께서 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고 그냥 우리가 지금 가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거 보고 이제 그냥 수행 발표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질문만 했을 뿐 소감을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보고 싶으신 분 혹시 없으신지요? 네. 네.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먼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가 이제 불투명했을 때는 일단 선지식께 먼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여쭤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다는 그게 아주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식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여쭤보거나 이러지는 않는 성향이 좀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이거 분명히 이거를 선지식께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아닐 수가 있으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저도 많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선지식께 물어보고 선지식이 지시해주는 방향대로 이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협회장에 당선된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해봤고요. 만약 주인공에게 신심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것도 참 어떠신지요? 여러분 신심이라는 게 혹시 뭔지 의견을 얘기해 보실 분이 계신지요? 신심이 뭘까요? 신심이 뭘까요? 네. 신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참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신심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심은 어떤 걸까요? 믿음. 뭘 믿어요? 뭘 믿는 걸까요? 네? 선지식의 말씀. 선지식의 말씀을 믿는다. 행함. 선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데 그게 선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이 전에 선지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식들이 여러 상황이 있는데 깨친 분이 선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친 분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신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과연 우리가 말은 하지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게 과연 되는가. 그리고 결론은 저는 선지식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지식의 말씀은 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치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법이고요. 그 법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또한 어떤 그 경지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인공에게 신심이 없었다면 일단 물어볼 생각도 안 했겠고 혼자 궁리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복지운 게 있으셔서 진행을 이게 그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다면 그나마 중간에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흔들렸을 때 계속 생각하거든요. 계속 원을 세우는데 그 원을 세우는 게 스스로 과연 되는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수행하면 금강경 독성과 바치는 거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금강경 독성과 바치는 것만으로 물론 전생에 많이 닦던 분들은 바치고 금강경 독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능한데 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과연 금강경 독성을 하고 바치는 것만으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법회에 오셔서 법회를 듣고 법문을 듣고 법문이 너무 좋다. 그래 내가 바치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매번 오십니다. 한 달 정도 오시다가 이제 나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혼자 바치면서 공부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어떠세요? 금강경 독성과 바치는 것만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저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지만 그 난제 해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실 거니까요. 과연 이 두 가지만으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성하고 홀로 바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과연 내가 예전부터 쌓아온 두터운 업장이 과연 받쳐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그 본문에 의하면 전생에서 쌓아온 두터운 습관, 두터운 업장으로 인해서 현실이 보여지고 내 생각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건데 그럼 결론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만 바꾸면 내 앞에 모이는 모든 것들이 바뀔 텐데 그 내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이는 게 내 마음인 거를 알면 그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과연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혼자서 공부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잘못된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식이라는 아주 큰 타이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뭔가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일이고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짚어주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저는 선지식이라는 존재는 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선지식만 있어도 되지도 않고요. 선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그게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께 공경심을 내면 되는데 우리 눈앞에 부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선지식인 거죠. 근데 선지식도 그냥 아무나 내가 좀 존경하는 분이니까 선지식이야 이게 아니라 공부하시고 깨치신 분들 그분이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효선 선생님께서 먼저 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김효선 선생님께 이 대사들을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지 씨께서 이제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러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시봉하는 일인지 보시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여기까지 신심과 공경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제는 없다에 대한 부분을 정복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복석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우리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수행 발표 때 김효성 선생님께서 원체 진서라고 또 생생하게 수행 발표를 해주셨고, 또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그 김효성 선생님께서는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위기 극복 사례를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그 수행 발표 사례가 김효성 선생님의 일로만 남아서는 저희들한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난제라고 하기 그렇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원리는 김효선 선생님이 풀어가는 원리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숙제들을 풀어가는 원리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연습을 하게 되면 아마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잠시만이라도 그 김효성 선생님의 처지가 되어서 저희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잠깐 진행하는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제가 정말 없었나요? 원래 저희 선지식의 가르침에는 난제는 본래 없다 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택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실제 3주였어요. 1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 109명이 이제 후보를 중에서 협회장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효성 선생님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그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김효선 씨의 수행 발표와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게 난제로 느껴졌을지 한번 동영상 내용 중에서도 좋고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영상이 잘 나와 있었지만 상대 후보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대의원도 쭉 관리를 해왔고 주변의 평판도 좋습니다. 그런데 김효성 선생님은 전혀 출발을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대의원도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또 없었었고 또 이렇게 갔을 때 막상 이제 선지식의 점검을 받고 또 출마를 결심했을 때도 그 다음에도 왜 출마하세요? 이 주변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또 그러나 또 과정에서 좋은 소문이 나도 이게 될똥말똥인데 이 비방하는 소문까지 막 커지고 또 자금도 없어요.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도 패배의식이 이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것마저 또 늦어져 가지고
이걸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열세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난제는 본래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효성 씨는 이걸 다 극복해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뭐 선거 전문가를, 선거 전략가를 붙이더라도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김효성 선생님은 이거를 해냈습니다. 해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선거 자금이 기대치 않은 쪽에서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못 주겠다고 했어요. 회사 사장님은 반대했죠. 하다가 떨어지면 회사 쪽팔린다고. 그리고 지금 전혀 없는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저 사람이 저 선거 협회장에 나갈 사람인가라고 주변에서 의문을 던질 때, 그리고 출범을 했을 때 김효성 선생님은 새벽 기자들을, 신입 기자들을 격려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자기에게 좀 호의적이지 못한 분들에게는 편지로서 전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인가 했는데 보기보다 괜찮네 하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이 있으면은 통상 이런, 우리가 선거 많이 보지만은 상대방이 비방을 하면은 자기도 거기에 맞는 그 대응 전략을 세워서 하기 쉽습니다. 근데 김효성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헐뜯는 소문이 야기됐고,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니까 주변에 사실을 아는 그 후배들이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배들의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게 이제 힘이 돼서 주변 후배 동료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이 이제 만만찮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100규모의 대의원을 만나고 자기한테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인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또 일도 뭐 회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면서 뭐 그때 수행 발표도 말씀드린 폭탄주 막 20잔씩 마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고, 예. 홍보물도 막 넣는데 또 그것도 화도 안 내시고, 그 주변에서 그 매일 이제 선거 대책 회의를 하는데 다 다운돼 있는데도 거기에서 내색을 안 하시고 이렇게 독려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서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이구, 저 사람이 됐네.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걸 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지막에는 인식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안 된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결과를 7대3으로 역전을 해서 당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성제로 완전히 180도 뒤집었는데, 뒤집은 거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성 선생님은 그럼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우리 그 건강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경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공개하고 이제 뭐 더 공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습니다. 지난번 2부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견이 안 나오시면 그 각종 조장님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김효성 선생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히 실천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공경심을 내고, 그리고 또 원 세우고, 그리고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또 바치고, 그리고 뭐 할 수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그 바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은 제가 볼 땐 불가능을 이제 그걸 완전히 전환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동영상도 이제 있었고 또 지난번에 수행 발표도 있었는데 김효성 선생님이 뭐 이런 거 실제로 뭘 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 김효성 선생님 오셨네요. 예. 예,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가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기에 대한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은 공경심 내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경심은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원을 세우는 거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떤 굉장히 큰 원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치는데 무엇을 바치냐.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바치셨지 않았을까. 무주상 보시도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라는 생각과 계산이 없어진 그런 거를 경험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결국 나라는 어떤 계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뜻을 또 이루고 그 뜻을 이룬 것까지도 부처님께 분명히 원을 세우고 바치셨기 때문에 정말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그냥 혼자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그 말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또 다른 또 의견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예. 그 회사에서 떨어지면은 쪽팔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번 이겨내 보고 싶으셨을 거고,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자기를 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효성 선생님께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김 선생님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공경심 내고 원 세우고 바치고 무주상 보시를 하셨는데, 정리된 거 보기 전에 이쪽으로 다시 가서, 예. 이 공경심 내는 부분은 이게 사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보기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거를 마음을 내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영상이고 또 실제 그 수행 발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법사님의 분명히 점검을 받고, 예, 그리고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들은 완전히 아닙니다. 예. 그때 수행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은 회사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돈도 좀 이렇게 회사에서 대준다 하고, 이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출마해? 왜 해가지고 망신살 뻗치려 하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예, 합니다. 분명히 원을 세웠고 선지식의 말씀을 들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합니다. 이때, 예, 공경심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인데도, 예, 선생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인데도 그 마음을 유지해 갑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을 세울 때 우리가 늘 그 법문 속에서 이렇게 듣는 말씀들이지만, 이게 자기 잘 되려고, 내 잘 되려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주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김 선생님께서는 원을 세울 때 정말 이걸 협회장에 당선되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기를 바른,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건강경 연수원, 우리 그 수건인 건강경 연수원 건립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동기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칠 때, 바치기 말은 쉽지만 그런 순간순간 상황에서 바치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이 다 다운돼 가지고 야 이래가 안 되겠는데 하고 하면서 할 때 그 마음을 혼자 삭히고 드러내지 않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뭐 비방도 들리고 또 일부 그 대의원들은 또 그래도 또 반대로 나가고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바칩니다. 이때 이 바치는 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공경심.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아, 이건 내가 착각이다. 내 보고 들리는 것들은 착각이다라는 그 마음을 내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 나갑니다. 시작은 쉽지만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 공부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시고, 예, 그거를 선지식의 말씀과 건강경 내용의 이해와 그리고 원시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제가 우리들이 그 난제라고 하는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주상보시 부분은 그냥 없는 일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 더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느낀 거지만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이게 문득문득 생각되는 거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김효선 선생님은 수행 발표를 보고 동영상을 봤지만은 딱 일주일 만에 그 속에 내심은 합니다. 예. 객관적 데이터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 딱 일주일 만에 그 마음 낸 것들을 잘 유지를 해나가면서 바치고 되새기고, 그리고 내색 안 하고 화 안 내고, 예, 그걸 하면서 쫙 끌고 와서 일주일 이후에 제가 수행 발표를 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선생님은 이거 되겠다라는 게 선지식의 말씀으로 시작한 일들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확신으로 이렇게
느껴지던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거는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걸 풀어내는 난제가 본래 없고 해결책이 이제 우리 손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발심을 하고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객관적인 상황,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그 중요한 키를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다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를 이미 우리는 우리 손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행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연습하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다 각자 다른 숙제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나름대로 그런 방향이 또 나올 것이고 또 이거 같은 겁니다. 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을 세우고 선지식의 그 공명심을 잃지 않고 또 되새기고 또 바치고 또 실천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무에서 유로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무능에서 유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환이 되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제란 거는 객관적 데이터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정의된다는 게 김효성 선생님께서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조장님 모시겠습니다. 저요? 예. 질문 안 하고 조장님. 질문은 안 받고요. 저 좋은 얘기가 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저는 또 나왔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다음 말씀드렸고 네. 건물이 그럼 요 다음 봐요? 네. 다음 한 사람 요거 하고 질문 제가요? 네. 다 나왔어.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더 실제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는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보통 굉장히 소원을 성취한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집이 팔렸다. 아들이 어떻게 됐다. 소원 성취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소원 성취하셨어요? 물어보면 가서 100일 기도했지 뭐. 금강경 칠독했어.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옛날에 설명해 주실 때 수행을 할 때 그 신의 행증이라든지 거에 그런 로드맵이 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적용해서 저도 이런 일을 한번 잘 성취를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건 수행의 로드맵을 배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발자취 있는 그림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더 절체절명의 위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분에게는 이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행복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강경도 이미 열심히 읽고 있으셨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힘든 일을 벌써 많이 겪으셨고 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 역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했고 그 소원 성취한 그 핵심이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착각, 두려움, 분별심 이런 것들 그 사람이 더 세다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깊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시작하신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느꼈는데요.
이건 이제 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 물론 저희가 아직 불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만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수행자이기도 하고 또 불보살의 마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박의 실제 이제 그 사람 이제 상대방하고 김효성 선생님을 보면은 나는 굉장히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고 선거 자금도 많고 내가 굉장히 전략을 2년 전부터 세워왔고 전력 투구해왔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해갖고 가족과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겠죠. 내가 뭘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그 관계 그런 어떤 그 3대7에서 7대3으로 변했을 땐 그분이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자기과시하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은 이런 것이 이제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계속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바치고 우연히 알아지는 지혜로서 이게 이제 아까 7주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7일입니다. 그래서 한 3주 내에 한 절반쯤 지났을 때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된 마음이 나오면서 이 당연히 된다는 자신감, 이게 없는 거를 갖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또 당신 혼자서 잘 살고 가족이 잘 되고 직장에서는 뭐 별로 원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직장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고 구체적 방법으로서 금강경 연수원이 설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원을 세웠던 것. 그러고 이제 상대방이 악의적인 비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고 그쪽을 배려했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다시 어떤 흑색도 이렇게 막 흑색 선절도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받으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받아? 잠깐만. 네, 선생님 하실 거예요?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질문하신다고 손 드신 거 같은데. 여기 질문 이쪽에 있습니다. 아, 예. 네, 마이크요. 네. 저기 김효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 사례가 첫 사례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또 한 번 구하신 경험도 있고 많은 그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 가지고 아마 첫 사례로서 이번 같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부인의 죽음에서도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 이번 이런 사례에는 또 이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더 다른 별천지 세계가 또 펼쳐지는 경험도 또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더 큰 원을 세우게 된 동기도 그런 많은 사례 중에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처음 이런 난제를 극복했을 때는 과연 우리들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김효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식의 그런 가르침으로 또 많은 난제를 많이 극복한 경험에 의해서 또 이런 거를 또 하고 나니까 더 큰 별천지 세계를 또 하면서 또 더 큰 원을 세우게 되고 그런 바탕하에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사례로서는 이게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두 분만 더. 마음을 내기가 힘들지 일단 내면은 뭔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제
나를 뽑아주시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불안감이라든지 안 된다는 마음 이런 거를 벌써 갖추고 그 안 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찾아가서 그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그 불안함을 제거하고 그 안 된다는 생각만을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을 찾았던 것이 성공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로드맵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그러시는데 사실 지금 처음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룰이 있고 규칙을 따라간다는 그걸로 가시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경심을 내야 돼. 이게 아니고 정말 그 공경심이라는 거는 제가 내려고 해서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경심을 내 마음을 내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조크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바른법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먼저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법사님 법문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법사님이 지금 글로 많이 써놓으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자꾸 보시고 그 선지식을 친견하면서부터 공경심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견하면서 예, 여쭤보시고 말씀 나누시고 이부법회 참석 잘 하셔서 예, 조장님 말씀 잘 들어서 서로 의견 내시고 이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숙제를 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노력을 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막 도전하고 예, 막 전력 투구하고 아까 표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건데 정말 저희가 하는 수행법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될 거는 그 선직시에 대한 공경심 예, 그리고 부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내고 또 바치고 또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풀려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잘 단돌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또 저도 예, 또 숙제들을 다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정원 보살님, 정복석 선생님 그리고 김은희 보살님 세 분의 연구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놀래고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정원 보살님을 비롯해서 모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예요. 우리 법당에도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뿐만 아니라 신심이 대단한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구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분들의 발표는 매번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돈이 많이 드는 동영상을 늘 만드세요. 이게 아마 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상당한 열의와 자금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또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좋은 폭진 인연으로 언젠가 반드시 그 이상의 몇 배의 대가를 아마 받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발표의 주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어떤 일을 기적적으로 성취를 할 때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아서, 또 기도 덕분에, 또 노력 끝에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라는 그런 대답은 정확한 대답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답도 아닙니다. 상당히 비과학적인 대답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난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 덕분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런 대답도 역시 정확한 난제 해결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대답이요. 다른 사람이 난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 또 이런 기복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이런 막연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난제 해결의 원리를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고 따라서 그 가르침을 널리 홍보할 수도 없고 포교하는 데에도 지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의 발표는 난제 해결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진리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만 한다라면 누구나 다 난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가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만 이분들의 발표는 바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표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어떤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불교 쪽에서도 과연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물론 상당히 종교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의 행복을 얻는데 능력을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또는 영생의 세계를 가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표 하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난제 해결의 그 로드맵으로서 핵심적인 두 가지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지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난제 해결에는 선지식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가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용어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걸맞는 용어를 지금 잘 선택하지 못해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합리적인 난제 해결의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김은희 보살님이 아마 발표하신 것 같고 요점에 대해서는 정복석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발표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족 같기는 하지만은 제 의견을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워 들은 게 많이 있거든요. 우선 이 선지식의 중요성을 실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태조와 무학대세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태조가 이성계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자기가 정확한 꿈 내용 모릅니다. 틀렸다고 해서 저거 역사지식 되게 없구나 이렇게 숨보시지 마십시오.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어깨에 이런 석가래를 3개를 지고 나오는 꿈을 꿨대요. 이제 이 3개를 이렇게 합치면 인구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꿈 해몽을 하기 위해서 그때 도인으로 알려진 무학대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학대사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임금이 될, 왕이 될 그런 꿈을 꾼 것이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학대사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임금이 돼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절을 지어줬는데 그 절 이름이 석왕사라고 합니다. 임금이 될 것을 해석한 해석이라는 석자입니다. 석왕사라고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인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틀립니다. 이 도인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마 참일 것 같고 우리 공부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학대사가 어느 날 보니까 오락부락하게 생긴 무장이 딱 찾아왔는데 꿈 얘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꿈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석가래를 딱 쥐고 왔는데 이게 내가 임금이 될 거겠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역사에 전에 내려온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당신 임금 될 꿈이요. 그리고 이제 점을 쳐줬다는 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학대사가 보니까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임금이 될 그런 꿈은 아니더랍니다. 그게 임금이 될 꿈은 아니고 임금이 되는 마음이 잔뜩 있어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될 마음이 잔뜩 있어서 임금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꿈이 꾸어진 거예요. 이 꿈에도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미래를 보는 꿈이 있어요. 그건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미래를 보는 꿈을 꿉니다. 근데 미래를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꿈에도요. 낚시를 이제 보통 때 낚시를 많이 해서 고기를 갖다가 월척도 하고 뭐 등등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 이튿날도 또 낚시를 갔다. 그 이튿날도 또 낚시를 갔다. 이랬을 때는 꿈에도 낚시하는 꿈이 꾸어집니다. 자기가 그렸던 게 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성계는 자기 꿈은 미래를 보는 예지몽이라고 본 거고 무학대사는 그게 예지몽이 아니라 네가 임금이 되려는 마음이 잔뜩 있으니까 꿈에도 그런 꿈이 꾸어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봤던 거고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임금이 될 꿈이라고 점을 쳐서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백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임금이 자동적으로 될 꿈은 아니더래요. 근데 의욕은 되게 많은 겁니다. 의욕은 되게 많은데 당신은 임금이 되기는 쉽지 않소. 근데 잘하면 노력하면 임금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될 꿈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실망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난리를 틀게 보이더랍니다. 이 사람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가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 의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욕이 그냥 생기질 않아요. 의욕은 자기한테 어떤 소질이 있을 때, 인연이 있을 때 그 의욕이 또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자꾸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관두고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랐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고 지상천국이라는 미국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미국을 자꾸 이민 가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난하고 미국은 잘 살지만 난 미국은 절대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미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대개 미국에 가서 살 2년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답니다. 이 꿈도 자꾸 미국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개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인연이 있고 미국에다 복을 지어놨을 때 그런 꿈이 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보기에는 이성계에는 자동적으로 임금이 될 것은 아닌데 임금이 될 인연은 있다는 것을 그의 의욕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임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주었을 때는 이는 굉장히 분노해서 자기를 해치면 물론 주의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데다 하면 차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일러줬답니다. 복을 짓게 해서 일러줬다. 결국은 복을 진 결과 여러 가지 복을 졌어요. 절도 짓고 못도 오고 결국 임금이 됐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그 사실,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학대사도 점을 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성계와 무학대사와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마 이 백 박사님의 말씀이 더 옳을 겁니다. 저는 이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를 김효성 선생님과 나를 선지식이라고 불렀으니까 나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효성 선생님이 처음에 메일로 나한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위에서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 출마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의 질문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늘 하다시피 또 백 선생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듯이 그 생각을 자꾸 바치시다 보면은 알아지실 때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해답을 주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 그 해답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의가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점을 치는 대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협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점치는 재주도 없었고 그저 백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천편일률적인 대답으로 바치십시오. 이런 대답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년에 여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생각에 마치 이성계가, 이분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조용한 분이시니까 이성계처럼 우락부락하게 임금이 된다는 것을 딱 드러내면서 임금 된다라고 내 꿈은 틀림없이 임금 된 꿈이라고 믿으면서 만일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면 난리를 칠 것 같은 이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조용히 객관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은 이분 마음속에는 기자협회장이 되고 싶은 의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의욕 그 자체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의욕 자체가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선지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일체 유심자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임금이 되는 방법을 일러줬듯이 저도 김효성 선생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의욕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욕을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 의욕 자체에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점을 쳐서 가능성을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되는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분이 김효성 선생의 과거에 몇 번 난제를 해결했던 경험도 있고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부처님께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시라. 그럼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신심이나 공경심 또는 이제 용기라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요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신심이나 공경심은 무조건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그 속에는 다분히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가 없더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신심은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지혜를 동반하지 않은 맹목적인 그런 믿음과는 틀립니다. 이 신심과 공경심 속에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믿음 플러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동반된 것이라야만이 참 신심입니다. 지혜가 동반된 것이야말로
참 공경심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나 공경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믿음과는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식은 뭐냐 하면은요, 점을 쳐주는 사람이 선지식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네 생각만 바꾸면 된다. 네 의욕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선지식이고, 또 김효성 선생님 같은 분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의욕이 있고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실행해 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단순히 공경심이나 신심으로 받아 이해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상당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심이나 공경심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틀린다. 상당히 지혜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선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면 점을 쳐주는 분이 선지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능성이, 당신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밖에서 힘들이고 찾지 마라. 그 속에 바로 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요걸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가면 쉽게 일러줍니다. 네가 의욕이 있는 것만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김은희 보사님의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난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일체유심조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체유심조를 아는 선지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지식은 절대로 점을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대 속에 쉬운 방법이 있음을 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고, 그분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 해결의 선지식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정복석 선생님이나 여기 발표에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요새 잘 쓰는 팩트 자체는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믿는 거죠. 팩트는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팩트는 없습니다. 팩트가 있고 불가능이라고 붙이는 건 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불가능을 붙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민지 알아들어? 이거 알아들어? 근데 요새는요, 불가능한 팩트래요. 불가능한 팩트는 말이 안 됩니다. 팩트는 팩트고 거기다 불가능하다고 붙이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팩트를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게 봤어요. 자,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소문이죠, 소문. 소문은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팩트가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비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김혜정 선생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 생각. 이것은 공부의 결과입니다. 또는 밝은 선지식은 그렇게 읽어주고 좋습니다. 내 생각이 어렵다는 것이지 사실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거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각종 난제를 푸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선지식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 원리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로구나 이렇게 아신 뒤에는 그 뒤에는 그것을 바치는 연습을 했어요. 그 바치는 연습을 부처님께 바쳐도 되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희석시킬 수 있는 뭐를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김효성 선생님은 바치는 과정에서 부처님 하기도 했지만 금강경 설립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 하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희석시키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자꾸 한 결과 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희석이 되고 드디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동영상이나 또는 발표할 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참이 아닌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거나 환희심이 생겨요. 자신감이나 환희심이 동반되지 않고 뭐 저절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여기 환희심이 생깁니다. 환희심이 많이 생기면 환희심만 딱 생겨도 이젠 될 거를 압니다. 요즘 자신감, 요거 다른 말에서 환희심으로 나옵니다. 환희심은 일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 일을 성취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 자신감이 일을 일으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극적으로 7대 3의 불리한 조건을 3대 7 이걸로 원사이드로 승리를 하셨고 결과 더 넓은 세계, 무한 가능성 있는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오늘 발표 잘 하셨는데 이것을 질문에 활발한 토론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활발한 토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질문하고 정답 대답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교육은 정답을 대답하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좀 활발하게 안 됐는데 우리는 여기 오셔서 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원 성취하신 것 이것은 지혜를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난제 해결의 근본적인 원리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건 바로 뭐 정답을 잘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체유심조를 어느 정도 알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지식 교육만 일변도로 되어 있고 지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좀 더 우리가 건강경호부에 익숙한다라면 좀 더 아마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잘해 주셨는데 활발한 토론이 안 된 것을 좀 아쉬워하실 분 발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발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혜 교육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 더 약간 보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발표도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요 좋은 모델로 해서 교육부나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앞에까지 해서 건강연수원 설립하는데 큰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여기 그냥 소원송치원으로만 나오시지 말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정말 부처님 같은 사람이 돼보자 이런 뜻으로 한번 나와 주신다면 오늘 같은 발표에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